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봅니다. 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침 반찬은 한강 대형 여객선 관광 활성화 찬반 논란을 주제로 얘기 나눠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한강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 아래 대형 여객선을 운행하고 또 대형 여객선이 닿을 수 있는 통합 선착장을 여의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1000톤급 대형 여객선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해 건설했지만 실패한 경인 아라뱃길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또한 이 대형 여객선 운행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실제 시민단체들은 경제성은 낮은데 환경 파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강 대형 여객선 운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 먼저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대형 여객선을 이곳에 투입한다라는 것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분들 생각 어떠신지 김세환 씨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이미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 예상했던 것의 10% 정도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한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길게 넓힌다고 해서 과연 그 적자가 해소될지 그것에 의문이 많고요. 네.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형 여객선이 뜨면 당연히 강바닥을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건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경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람사로 습지로 지금 정해진 밤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나종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해외여행 시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여행 방법 두 가지 있죠. 시티투어 버스와 또 유람선 탑승인데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자주 나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시티투어 버스를 탑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타면 시내 곳곳을 앉아서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지요. 그런 다음 유람선을 타서 그 구석구석 둘러봤던 그 시내를 또 강에서 이렇게 조망하면서 바라보면 참 좋은데요. 네. 독일 세느강에는 독일 라인강에 유람선도 있고요. 또 네. 파리 세느강에도 또 유람선이 있고 상하이에도 유람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은 그에 못지않은 규모도 큰 한강인데요. 거기에 유람선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좀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 시민의 70% 이상이 또 대형 여객선 운행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한 명도 없었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런 리서치가 어떻게 나왔냐 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엠보팅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그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는 한강을 관광자원화하여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강 수자원 관광 레저화 활성화를 위해 한강 경인 아라뱃길을 서해뱃길과 통해서 검토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고 뒤에다가는 뭐 서울시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정부 예산만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느낌은 하나도 없이 찬성을 유도하는 식의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시민의 여론인 양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아직도 정부가 시민들의 상태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그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환 씨 의견은 이 엠보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민 대상이 아니라 일부 엠보팅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약간의 홍보를 하면서 이것을 리서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접근이시고 나종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저는 뭐 여론을 그렇게 유도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오늘도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는 아침 반찬입니다. 네, 네. 네.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강이죠. 큰 자원이기도 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김세환 씨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한강이라는 이름답게 한강은 굉장히 큰 규모를 지니고 있죠. 그만큼 그 많은 잠재력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배를 타고 네. 한강을 쭉 지나간다고 이제 상상을 했을 때 네. 양쪽 주변으로 보이는 게 과연 뭘까요? 그 맨 아파트들하고 건물밖에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가운데 있는 좀 자연 환경이라고는 밤섬 하나 정도밖에 네. 없고 네. 그리고 아라뱃길도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다 인공 조형물이거든요.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대교 밑을 좀 가끔 요즘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네. 그럼 과연 그 밑이 외국에 있는 그런 다리들처럼 아름답게 돼 있느냐?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 다리 밑에서 오래 견딜 수 있으신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배만 띄우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이 대형 여객선을 띄울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여객선을 띄울 경우에 깊이 때문에 한강 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 수중부 철거도 물 건너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관광 자원으로서 경제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 한강 대형 여객선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종희 씨부터 대답을 해주시죠. 네, 한강이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큰 강인데요. 폭이 그 넓게는 800m까지 되는데 경인 아라뱃길은 폭이 80m고요. 그리고 수심이 6.3m고 길이가 총 42km나 된다고 합니다. 뭐 서로 배가 왕복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별도 준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유람선은 1000톤급, 화물선은 5000톤급까지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라뱃길은 서해안 덕적도에서 또 인천공항까지 이어집니다. 인천공항으로 매년 4천만 명이 입국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광객들을 유람선에 탑승시켜서 환승 투어 할 수 있게 한다면 관광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김세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강 주변에 볼거리 없지요. 그동안 저희가 뭐 미적인 감각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마구 개발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요. 서울시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전문 업체가 그 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화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프랑스 세네 강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게 한 번에 만들어졌을까요? 그때마다 해마다 하나씩 에펠탑이나 또 루브르 박물관이나 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우리도 그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충분히 다른 나라 못지않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또 김세환 씨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토목 전공이고 네. 그런 4대강 현장에도 있었거든요. 뭐 돈을 많이 들이면 뭐 대형 여객선 아니라 뭔들 못 띄우겠습니까? 띄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른 많은 문제들을 묵과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게 더 큰 문제고요. 네. 우리가 경제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배가 운행된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 네. 2012년 10월부터 14년 7월까지 그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배가 운행이 됐었어요. 했던 적이 있었군요. 네. 예. 그 제가 그래서 운행이 잘 됐었나 해서 여행사에 전화를 했었는데 네. 어저께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그 주말에 한두 차례 운행을 했고 한 번에 70명 정도 이제 태우고 운행을 했대요. 네. 근데 그 정원조차 채우지를 못해서 적자가 누적되다가 지금은 잠정 그 폐쇄 상태로 갔고 네. 그러면 앞으로 운행할 계획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올 가을쯤에 여객선을 더 크게 만들어서 대형화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과연 사업이죠. 네, 예. 같은 사업자가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예. 과연 70명도 태우지 못해가지고 적자를 보는 구간이 여객선만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직 정부나 서울시에서 확정돼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예. 네. 네. 나종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한강 여객선을 타고 볼거리가 없다는 김세한 씨 주장에 대해서 또 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네. 예. 여러분 상하이 가보셨죠? 상하이 무척 화려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하이 많이 드나들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하이 허허 벌판이었어요. 해마다 갈 때마다 늘어나는 건물을 보고 또 건널목 하나 건너 하나마다 백화점이 들어설 때마다 저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낼까 하고 의아해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세계적인 관광객이 됐고요. 사업자들이 드나들고 있는 곳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2년 5월 25일에 개통해서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개발이 뭐 잘 안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둘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테마공원과 편의시설 또 해양 레포츠 시설도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네. 캠핑장도 벌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아라뱃길 양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너무너무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고 또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도 또 산책로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산책할 수 있기 좋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갔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네. 예, 앞서 언급한 대로 경인 아라뱃길의 물동량이 예측치의 한 7, 8%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경제성은 없더라도 관광 자원으로는 된다, 뭐 아니면 이렇게 돌리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나중희 씨가 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대형 유람선 이번 1000톤급 띄운다고 하는데요. 아까 김정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70명 운항도 제대로 못했는데 1000톤급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70인 탈 수 있는 그 배가 유람선이 37톤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배 흔들림이 심하고 그리고 엔진 소리도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요. 그리고 기름 냄새도 나서 안전에 문제성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걸 느꼈던 사람들이 아마 다음번에는 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1000톤급 그 규모면에서 이제 한강의 이름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람선으로서 시설을 잘 갖추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저는. 나종희 씨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네. 김세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리의 세느강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빗대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 세느강 자체랑 우리나라 그 한강이랑 비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네. 그 세느강은 강폭이 최대 넓은 데가 12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우리 한강은 좁은 데가 800m예요. 이 넓은 데는 1.2km까지 그 한강 넓이가 넓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배를 띄웠을 때 과연 그 조망할 수 있는 게 가까이에서 얼마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세느강은 아까 그 나종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으로 그 역사는 물론 건축물 자체로도 굉장한 큰 예술성을 띠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배만 띄운다고 그게 해소가 될지도 궁금하고, 그 세느강에 있는 배는 그 운행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교통의 느낌도 갖고 있어요. 관광의 네. 느낌도 물론 있지만. 근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 여의도에서 경인 운하까지 운행하는데 편도로 최소한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3시간 정도의 그런 배를 타고 있으면 그게 과연 눈에 들어올지. 네. 그래서 그 큰 배를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의 그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혹시 요즘 막 떠도는 이야기로 그 선상에서 카지노 같은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문제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현재 안정성을 이유로 여의나루에 새로운 선착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여의나루 인근에 밤섬이 네. 있잖아요. 이 대형 여객선이 다닐 경우에 환경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종희 씨?
네, 독일의 라인강을 통과하는 유람선은요, 가까이에서 로렐라이 언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는 406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유람선이 늘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람선으로 인해서 더 환경 파괴가 됐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요. 그리고 국토의 70%가 호수로 이루고 있는 그 핀란드에서는 각종 유람선과 요트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지요. 유람선이 밤섬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거는 지금 한강 유람선도 지금은 있는데 그게 유람선이 아니라 대형 여객선이 돼서 운항이 된다라는 것에 환경 파괴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네.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김세환 씨는 그 환경 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유람선 자체도 뭐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없다고 이미 입증이 됐고요. 네. 그리고 대형 여객선이 다니게 되면 분명히 이제 그 루트상 밤섬 근처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이거를 알아보다 황당한 게 있었어요.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조차 아예 실시도 안 했더라고요. 네. 그 한국수자원공사는 네. 그 주무 지금 기관인데 정부의 그 입장이 많이 대변되는 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네. 이것과 같이 파트너로서 지금 서울시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정도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보고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섬을 말고도 그 수중보에 대한 이야기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한강에는 큰 두 개의 수중보가 있어요. 그 잠실 수중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곡 수중보라는 수중보가 있는데 예. 그 잠실 수중보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신곡 수중보가 요번에 이제 그 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서울시가 대한하천학회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그 네. 이야기를 해달라고. 예. 그랬는데 철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수심이 낮아져서 대형 여객선이 뜰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부분을, 이 모순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지금 되어가고 있지가 않는 것을 네. 보고 많은 실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성 문제를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성에 대해서 먼저 나종희 씨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한강의 대형 여객선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1000톤급 하면 사실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유람선은 28,000톤급인데요. 아까 세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시간을 어떻게 유람하느냐 하셨는데 그건 인천에서부터 저기 멀리 덕적도까지 운행했을 때 3시간이고요. 아라뱃길은 총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고 내리는 것까지 모두 합해서 1시간 반이면 유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볼거리 먹을거리 등 그 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 관광객 유치도 있고요. 한 1000톤급 정도는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세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톤급이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운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그 1000톤급을 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각도 넓히고 굉장히 많은 이미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투자를 했다고 해서 꼭 그걸 띄어야 되냐? 이거는 저는 다시 한번 그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규모에만 너무 집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관광 활성화, 환경 보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시민 입장에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나종희 네네. 씨부터 말씀 네, 주시죠. 아라뱃길은 고려 인종 12년에 최초로 운하 건설을 계획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 태종 때 13년에도 운하를 계획하려고 했는데 암벽이 있어서 그걸 뚫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네. 그것은 또 상습 침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그 지역 사람들 부천이나 부평 지역에 늘 침수가 돼서 홍수 피해가 매해 몇백억 원씩 됐었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건설을 해야만 했던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침수 피해는 줄어서 경제적인 피해, 그런 손실을 줄였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천강 바다를 잇는 세계의 유일한 내륙 운하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왕 만들어 놓은 아라뱃길 한강문을 열듯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함께 발전을 도모를 해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안 된다 계속 반대만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발전을 시켜서 한강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럼 김세환 씨. 그 저희가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추진을 할 때 중간에 하다 보니 이 공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투입된 돈이 아까워서 이 공사를 끝까지 추진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4대강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동안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앞으로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살려보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하는 것을 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독일에 다녀왔는데 그 독일 미넨에서 그 이자르강이라는 곳을 갔다 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옛날에 우리나라 그 경인 아라뱃길 같이 다 콘크리트로 만들었었던 강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복원을 해서 그 생태적으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네. 그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그 독일이 그거를 다시 회복을 시켰거든요. 근데 고작 다시 복원한 길이가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4대강을 600km를 넘게 공사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한강도 그렇게 단시간 안에 무엇을 막 띄우고 만들고 개발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굳이 왜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2마리 토끼 잡다가 보면 네. 다 놓친다고 항상 배웠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굳이 그것을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인 그 환경 보호를 같이 추진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환경을 먼저 개선을 아름답게 시켜놓고 주변 시민들이 거기 편안하게 사용하다 보면 자연히 관광 활성화와 경제 창출 효과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경제와 환경 늘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마리 토끼 잡다가 놓칠 수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이 방법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